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 보시면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해군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 것인데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안보보다는 자기 조직 그리고 나의 정치적 위상, 홍보 이런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이 항공모함이 정말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항공모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일부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한국형 항공모함은 7만 톤이다. 그래서 뭐 7만 톤짜리 우리 항공모함을 주변국에서 굉장히 두려워한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기뻐하고 환호하고 계시는데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진짜로 해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은 3만 톤급입니다. 6조 원짜리 표적함 원합니까? 이건 6조 원짜리 표적함이 되는 겁니다. 적의 표적함. 자, 3만 톤급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3만 톤 후반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2015년도에 당시 해군본부에서 발주한 이 차세대 첨단 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이 차세대 첨단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공모함을 사실은 뭐 좀 정치적인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은닉한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수행기관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국해사기술 그리고 자주국방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해서 이 당시 항공모함 연구 검토 이 연구 영역을 수행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건조 부분 그리고 한국해사기술은 설계 부분 그리고 저희 자주국방네트워크는 제가 책임 연구원이 되어서 이 항공모함의 크기 이 아웃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항공모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적의 위협은 어느 정도이고 중국, 일본, 북한 이 모든 적의 위협은 어느 정도이고 그러면은 앞으로 예상된 또 적의 전력 증강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능력의 항공모함이 있어야 여기에서 어느 일정 정도의 전력을 투사할 수가 있고 또 주변국으로부터는 생존하면서 그들에게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해서 이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뭔가 겁을 주어서 나를 건드리면 너도 중상을 입는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우리 유튜버들이 7만 톤짜리 항공모함.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연구했던 결과였어요. 그러나 해군본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지금 이 항공모함, 한국형 항공모함의 개념 연구를 땄습니다. 이 대우조선하고 경쟁을 해서 현대중공업이 이제 땄는데 작년 10월에 땄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형 항공모함 개념 설계 중인데 3만 톤 후반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0월 해군본부로부터 대형 수송함 2 개념 설계 기술 지원 연구 영역 사업 계약을 수주해서 개념 설계안을 올해 하반기 해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현재 가닥이 잡힌 항모 설계안은 이탈리아의 까보르급을 벤치마킹한 형상의 3만 톤대 후반으로 F-35B 전투기를 탑재하는 스토블 방식의 경항공모함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토블이 뭐냐면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이에요. 그러니까 단거리 이륙을 하고 수직 착륙을 할 수 있는 현재 항공모함 탑재할 수 있는 함재기는 F-35B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F-35B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은 이태리의 까보르급 경항공모함을 벤치마킹한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대형 수송함도 역시 그 항공모함이라는 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이름이에요. 사실은 대형 수송함이 아니고 항공모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개념 설계 중인데 올 연말에 그 해군에 납품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뭐 개념 다 잡혀 있죠. 그래서 그 개념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가 실패작이라고 하는 배를 벤치마킹 했다고요? 까보르급이 그럼 뭐냐? 바로 이게 바로 까보르입니다. 콩테 디 까보르라는 항공모함인데요. 이탈리아 해군의 27,000톤급 스토블 경 항공모함입니다. 해리어 전투기를 운영하며 F-35B 탑재를 위한 개조 공사 중입니다. 작은 선체로 인해
F-35B의 원활한 운영이 제한된다고 판단되어 33,000톤급 이상으로 덩치를 키운 트리에스테급을 건조해 전력화 준비 중입니다. 자, 이 까보르는 그 이전에 이태리가 경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주세페 가리발디라고 하는 이 경항공모함이 있었어요. 뭐 주세페 가리발디, 까보르 전부 다 이제 이 이태리의 통일을 이루었던 그런 그 위인들인데, 이태리로서는 위인들인데 그 이름들이에요. 자, 이 까보르 그 주세페 가리발디 함이 해리어 전투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가리발디의 후속함이 이 까보르도 해리어를 바탕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 F-35B는 해리어와는 비교도 안 되게 덩치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까보르를 만들고 보니까 F-35B를 운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까보르의 기억났거나 엘리베이터나 또 이런 어떤 군수 지원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태리가 정말 근시안적인 그런 설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태리는 트리에스테라고 하는 사실은 이 강습 상륙함을 만들려고 했다가 거기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이 스키저프대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 강습 상륙함 대신 그냥 이걸 항공모함으로 쓰기 위해서 개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는 이 까보르를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고요? 트리에스테가 아니고. 자, 그럼 트리에스테도 훌륭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태리하고 우리하고의 이 안보 환경 차이는 뭡니까? 이태리 옆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완전히 초강대 해군 강대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중에서 해군력은 이태리가 최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옆에 중국, 그리고 지금은 뭐 적성국 아니지만 앞으로 독도 문제 때문에 이 혹시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일본, 이런 나라들은 세계 랭킹 2위, 3위, 4위의 해군 강국입니다. 북한 또한 마찬가지죠. 언제 우리를 이 고속정의 러시를 통해서 침투시킬지 모르는 이런 북한, 그리고 북한의 그 어마어마한 수량의 전투기들, 물론 뭐 전투기 하나하나의 능력은 형편없습니다만 어쨌든 수량면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것들, 그리고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우리 항공모함은 감당해야 되는데 이태리 그냥 뭐 북아프리카에 식민지 전력 투사하고 하는 이 정도 수준 하는 이 이태리의 배를 벤치마킹한다? 이거 정말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해군들하고 이 영역을 하면서 수많은 회의를 해봤지만 정말 이 해군들이 도대체 국가 전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거 위협은 알고 있느냐? 그냥 우리는 해군이니까 해군력의 정점인 항공모함을 가지고 싶어. 항공모함을 가지기 위해서 이 논리는 당신네들이 좀 맞춰줘. 이거지. 어떤 항공모함을 가져야 우리는 타당한가?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게끔 저는 없다고 느꼈어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까보르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항공모함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게 작년 에어쇼 때 현대중공업에서 내놓았던 항공모함의 CG입니다. 뭐 CG를 이렇게 내놨으면 당연히 그냥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준 배수량은 33,761톤, 길이는 239m, 승조원은 720명, F-35B 전투기 12대, 그리고 헬기 8대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F-35B 12대, 헬기 8대. 뭐 일본 이즈모, 지금 항공모함 개조하고 있는 이즈모, 그 두 척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즈모가 전투기 F-35B 12대, 헬기 8대니까 그럼 뭐 이즈모하고 비슷하니까 됐네 라고 하는 게 지금 해군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그 이즈모 두 척, 그리고 앞으로 휴가도 개량하고 지금 또 4만 톤짜리 강습 상륙함 또 사업 스타트 할 것이고 그런 일본인데, 그럼 우리도 일본처럼 경항공모함을 4척을 하든지, 그거 아니고 우리는 한 척만 한다면 일본 항공모함, 경항공모함 4척에 대해서 한 척 가지고 똑같은 전력 한 척 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죠. 뭐 당연히 못 이기죠. 그렇지만은 고순도치라도 돼야 되는데 고순도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전력 지수가 70%는 돼야 고순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너도 중상이야. 그런데 전력 지수가 30% 또는 40% 이하가 되면 상대가 나를 죽이는데 상대는 털끝도 다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60%, 70%가 되어야 적이 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한국형 항공모함 원래는 경항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연구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만든 CG예요.
그래서 이게 1안 71,400톤짜리 1안입니다. 그리고 2안 41,500톤짜리 2안입니다. 둘 다 이 2안도 경항모 만재배수량 41,500톤이지만 전자기 사출기 두 개가 붙어있는 그런 정규 항공모함으로 우리는 원했습니다. 왜냐?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이지만 조기 경보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이 2안도 저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변국의 위협을 다 분석해 봤더니 우리는 어차피 한 척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려면은 의미가 없는 항공모함을 굳이 비싼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지금 그 경항모 이거 만드는데 백값만 해도 3조 원이고요. 지금 현대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백값만 해도 3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게 들어간 전투기하고 다 합하면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의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전투기는 어차피 뭐 공군이 쓴다고 치고 빼고 백값만 해도 3조 1천억 원이 넘는 이 경항모를 만드는데 나가서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왜 만듭니까? 차라리 핵잠수함 2척을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핵잠수함 2척, 3척 만드는 게 훨씬 더 적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군은 이 연구 영역 사업을 할 때도 제가 저희 팀에서 이런 것들을 이 71,500톤 안 되면 이거는 뭐 나가서 생존할 수가 없다. 고슴도치가 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 작은 거 하세요. 그거 하면 누가 이거 사업을 스타트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작은 거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작은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억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마저도 안 된다 이거예요. 2, 3만 톤짜리 해주세요. 그리고 스키 점프대로 해주세요. 왜냐? 이 이멀스 전자기식 사출기를 하면 돈이 비싸지니까 가격 싸게 나올 수 있는, 건조비 싸게 나올 수 있는 그냥 스키 점프대 방식으로 해주세요. 아니 스키 점프대 방식을 했을 때 조기 경보기도 못 얻고 F-35C도 못 얻고 이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항공모함이 있으면 되니까 그들은. 그래서 그건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거부하고, 그러면 이걸 1안으로 하고 이걸 2안으로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그거 안 되겠다. 아니 내 소신이 이게 1안인데 어떻게 이거를 2안으로 하고 이게 1안이냐. 난 이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건 당신네들이 굳이 해달라고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왜 이게 1안이냐 라고 해가지고 우겨가지고 이걸 1안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들은 보고할 때 이걸 우선적으로 보고를 해줄 거예요.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정호섭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그 수뇌부들에게 제가 느낀 바는 항공모함만 가지면 되지 뭐 큰 게 사업할 수 있겠어? 이제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전 느꼈어요. 자, 이 71,400톤짜리는 길이는 298m, 폭은 75m입니다. 승조원은 1,340명, 그리고 함재기는 전투기 32대, 그리고 헬기 8대, 그리고 당연히 사출기, 캐터바 방식이죠. 사출기로 쏘고, 캐터필터, 그리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착함시키는, 걸어서 강제 착함시키는 그 방식의 항공모함입니다. 스토브라고는 완전 차원 다르죠. 획득비는 5.4조 원, 5조 4천억 원인데 이거 당시 대우조선해양에서 굉장히 넉넉하게 잡은 예산이에요. 나중에 어차피 계약할 때 되면은 확 칼질 들어오니까 미리 조금 부풀려서 만들어 놓은 그 가격이었고, 실제로는 4조 원대 만들 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항모 굳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만들었어요. 41,500톤. 그리고 길이는 이거는 238m, 폭은 62m, 승조원은 720명, 함재기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정도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F-35 12대, 그리고 헬기 8대, 그리고 역시 저희는 조기 경보기를 강하게 원했기 때문에 캐터바 방식입니다. 전자기 사출기 2개를 집어넣어서 사출기로 쏘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걸고 그래서 착함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당시 이것도 대우조선해양에서 좀 넉넉하게 조사해봤더니 3.1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라는데, 전 놀라운 게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만들고 있는 그 항공모함 예산이 경항모인데 이 전자기 사출기도 없고 어레스트 와이어도 없고 그냥 스키점프대 방식으로 하는 그야말로 그냥 여기에 비하면 빈배인데 그게 예산이 3.1조 원이라고 하니 아마 여기에다 맞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대우가 왜 떨어졌을까? 이렇게 미리 큰 연구 영역을 대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졌을까? 이렇게 캐터바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해군은 그런 거 개념조차도 없어요. 캐터바를 왜 굳이 해? 지금 뭐 미국도 보니까 이멀스, 포드급 그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고생하고 있던데 그거 지금 우리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말이야?
왜 캐토바가 있어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캐토바가 있어야 되는, 사출기로 조기 경보기를 쏴주고 F-35B가 아니고 C가 우리 전장에는 필요하다. 이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항공모함만 있으면 되는데 왜 어렵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대우가 떨어진 거죠. 자, 군은 경항모 문제점 보고받고도 또 경항모를 선택한 겁니다. 자, 이 연구 영역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정규 항공모함은 32대의 전투기를 탑재해서 1일 64소티를 생성하기 때문에 종합작전 능력 충족률 89%를 달성한다. 여기에서 종합작전 능력 충족률이란 뭐냐? 북한에 대한 임무, 그리고 중국에 대한 임무, 일본에 대한 임무, 이런 여러 임무를 다 따져봤을 때 진짜 꼭 필요한 임무의 능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7만 1000톤짜리를 했을 때는 그 100의 89%를 충족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완벽하지는 못해도 적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경항공모함은 12대의 전투기를 탑재하면 1일 요망 소티 생성률이 37%, 항공기 요격 능력 37.5%, 동시 대함 공격 능력 18%, 대지 타격 능력 40% 등 종합작전 능력 충족률이 37%에 불과하다. 이건 41,500톤짜리 경항모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사출기를 쏴주고 조기 경보기도 있고 F-35B도 아니고 F-35C일 경우의 일인데, F-35C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지는 F-35B, 그리고 조기 경보기의 지원도 못 받는 지금 현대가 설계하고 있는 그 항공모함은 이거 37% 안 나옵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작전 요구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항공모함은 전략적 현실을 통한 거부적 억제 달성이 불가능하며 전장에서 단순 고가치 표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정규 항공모함, 대형 항공모함으로 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 결국 해군들과의 경론 끝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그 경론 끝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제가 뭐 좀 과한 주장을 했고, 왜냐? 자꾸 2, 3만 톤짜리를 해달라고 하길래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 논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해군들이 이제 신인균을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대우조선에 부탁해서 신인균을 좀 앞으로는 회의에 좀 안 나오게 좀 해달라. 자기네들은 직접 말하기 너무 곤란하다. 저 사람은 언론인이기 때문에 언론에 나가서 어떤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당신 이 대우조선해양 당신네들이 이 총 책임 사업자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신인균 대표를 이 회의에 좀 못 나오게 좀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몇 번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직접 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 또 연구원한테 따로 연락해가지고 대표님 좀 안 오는 방향으로 우리 해달라. 우리 너무 곤란하다. 앞으로 우리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라고 대우조선에서 그렇게 부탁해서 마지막 몇 번의 회의는 결국 저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참 황당하죠. 자, 경항모의 문제점입니다. 나가면 죽는 겁니다. 자, 중국의 위협 그리고 일본의 위협을 한번 간단하게, 여기는 뭐 아주 자세하게 들어있지만 이걸 다 공개하면은 비밀 위반이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공개를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금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 건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는 이제 역시 캐토바, 즉 사출기로 쏘고 어레스트 와이로 거는 삭감시키는 그 정규 항공모함이에요. 지금 세 번째. 이 15년도에 이미 그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함, 5번함 여기에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에 넣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계산에 넣지 않고 4번함, 5번함 핵 추진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넣지 않고 3번 항공모함까지만 계산에 넣고 했습니다. 자, 중국의 3번 항공모함 J-15 그리고 FG-31 스텔스기죠. 탑재되었는데 48대가 탑재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산둥성에 원등, 문등이죠.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JH-7A 전투폭격기 24대가 있습니다. 이 전폭기는 초음속 공대 함 미사일 2발을 탑재를 하는 강력한 폭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대함 공격하는 전문 공격기예요. 그리고 이제 랴오닝 항공모함, 산둥 항공모함, 랴오닝은 J-15 전투기 24대, 산둥은 J-15 전투기 36대, 그리고 역시 우리 남해 쪽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닝보에 있는 공군기지, 여기에 수호이 30 MKK 전투기 24대, 이 수호이 30 MKK도 역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이즈모 개량 항공모함 2척, 당시 이제 이즈모 개량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F-35B 12대 12대 해서 24대가 들어가죠. 그리고 옥기 제도에 일본이 뭐 관광지도 크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규 활주로를 닦아놨습니다. 그건 독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옥기 섬에서 독도로 뭔가 무력을 투사하겠다 하는 포석 아니겠습니까? 크기 관광지도 크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활주로의 크기 또 경납고도 많이 지어놨어요. 그 경납고의 상황 이런 거 다 봤을 때 F-35A 그리고 F-2A 등 20대 플러스 알파의 전투기를 아주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미 옥기 섬에는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규슈에 있는 시키 공군기지에 지금 현재 F-15MJ 그리고 F-2A 이런 거 40여 대가 배치가 되어 있죠. F-2는 아시다시피 대함 공격기죠. 그리고 F-15MJ는 지금 뭐 개량을 통해서 미국의 F-15EX 그러니까 미사일 캐리어 그렇게 지금 개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휴가 2만 톤짜리죠. 이 휴가급 구축함이라고 일본은 우기고 있는 그 경항공모함, 헬기 항공모함인데 이걸 전투기 운용 항공모함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F-35 전투기 6대, 그러니까 이제 휴가 2척이 있으니까 휴가하고 카가가 있죠. 그 2척을 다 개량했을 때 F-35 전투기 12대. 이렇게 해서 이게 일본이에요. 그리고 뭐 수많은 구축함들 있지만 일단 빼고 전투기 전력만 이렇게 계산해봐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항공모함은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될까? 경항모 가지고 한 척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경항모의 문제점은 뭐냐? F-35B의 형편없는 가성비 그리고 조기 경보기 운용 불가입니다. F-35B와 F-35C를 비교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최고 속도는 똑같습니다. 최대 기동성은 F-35B는 7G 그리고 이제 F-35C는 7.5G 기동성은 약간 F-35C가 앞서죠. 자, 전투 행동 반경 이게 문제인데 F-35B는 833km의 전투 행동 반경 그러니까 F-16보다 약간 멀리 가는 그런 수준이죠. F-35C는 전투 행동 반경이 1100km입니다. 그러니까 F-15K보다 살짝 못 미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투 행동 반경이에요. 무장 탑재량은 F-35B는 6.8톤 그리고 F-35C는 8.1톤인데 이 숫자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조금 있다가 있는데 해군은 이걸 전혀 인지를 못했고 당시 회의를 할 때도 인지 못했고 이 회의를 통해서 인지를 시켜줬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전역하고 없죠. 지금 해군 또 몰라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또 몰라요. 개념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뭔지 말해도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황당합니다. 대당 가격은 F-35B는 1212억 그리고 F-35C는 1129억 그러니까 한 100억 원 정도 F-35B가 더 비싼데 앞으로 이 가격 격차는 더 커질 겁니다. 왜냐? 지금 미 해군이 F-35C를 대량 생산, 대량 양산 체제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은 이 F-35C의 가격이 높은 상태예요. 지금 F-35B는 미 해병대가 양산 체제에 들어갔죠. 그리고 영국도 사고 있죠. 뭐 이렇게 해서 F-35C의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F-35C는 C와 B의 가격 격차는 더 커질 겁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이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이런 능력이고 그리고 조기 경보기를 운영할 수 있죠. E-2D 조기 경보기. 그래서 프랑스는 이 지금 작지만 그 샤를 드골 항공모함에 미국의 증기 사출기를 갖다 넣어서 조기 경보기 E-2C를 운영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나름 잘 쓰고 있는데 이 조기 경보기를 운영했을 때 당연히 탐지 능력 좋죠. 그리고 니프카 해군 방공 통합 화력 운용. 그래서 함정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러면은 조기 경보기에서 유도를 해주고 또 F-35에서 또 유도해주고 F-35하고 또 데이터 링크를 하고 조기 경보기가 훨씬 넓게 탐지해서 F-35에게 바로 데이터 링크를 해서 F-35가 우회 침투해서 격파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F-35가 뒤에서 미사일 쏴주고 조기 경보기가 앞에서 미사일 쏴주고 조기 경보기가 훨씬 더 강력한 레이더로 뒤에서 유도해주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게 이 E-2D 조기 경보기입니다. 일본은 이걸 지금 13대 구매를 하죠. 그러면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또 이거는 또 탄도탄을 추적하고 요격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E-2D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최대 위협이 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군은 기여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항공모함만 가지면 돼. 이거였던 것으로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파악하고 있어요. 자, 제일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경항모의 문제점, 바로 F-35B의 형편없는 무장 능력이에요. 왜냐? 수직이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이 엔진을 꺾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엄청난 공간이 소요가 되죠. 그리고 여기 덕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공기 흡입구 쪽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덕트 때문에 공간을 잡아먹다 보니까 공기 흡입구가 옆으로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직각으로 F-35B는 이렇게 꺾여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F-35A나 F-35C처럼 이 공기 흡입구 옆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무장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앞에서, 자, 이 굉장히 귀한 사진인데 뚜껑이 그냥 이렇게만 열리는 겁니다. F-35A나 C는 이런 식으로 열리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는 요것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간이 적고 입구가 좁고 하다 보니까 2000파운드급 무장을 운용을 못해요. 2000파운드, 바로 BLU-109 벙커버스터, 2000파운드급 J담, 이런 것들을 운용 못합니다. 우리 한국 공군에는 1000파운드 무장도 없어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2000파운드 아니면 500파운드예요. 그런데 그 1000파운드와 2000파운드의 차이조차도 해군은 몰라요. 무슨 차이인지. 그게 왜? 지하 벙커를 때릴 수 있고 동굴, 갱도진지를 깨부술 수 있고, 그렇지만은 1000파운드는 밖에 나와 있는 기동부대 또는 밖에 나와 있는 작은 건물, 이런 것들만 깰 수 있는 차이점, 이런 것들을 모른다 이겁니다. 모르더라 이겁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도 몰라요. 배만 만들던 사람이 돼서. 지금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면 막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아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 확인했는데 몰라요. 그런 게 있었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항공모함이 진행되는 수순이에요. 그래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우리 전부 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안티들 많죠. 그런데 공군 출신이죠. 잘 알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차피 이 해군이 항공모함을 가져서 이 F-35를 가지게 되면 공군이 가지려고 했던 그 수량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상식적으로 F-35A 전투기 40대 했고 그거 20대를 더 하는 걸로 우리 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빼서 F-35B로 가겠다라는 이제 해군의 보관이에요. 공군 입장에서는 F-35A와 F-35B의 수준 차이, 능력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바꾼다고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공군 출신인 정경두 장관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걸 계속 밀어붙여요. 왜냐? 이 안보 분야에 우리 뭔가 실적이 있어야 돼. 폼나니까. 우리가 항공모함 만들었잖아. 아무도 못했던 거 우리가 했잖아. 이걸 하려고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정경두 장관까지도 반대하고 있어요. 왜? 공군 역할 갉아먹으니까. 자, 그리고 어떤 위협에도 대응하지 못한다.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위협, 일본의 위협,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쫙 연구 검토를 했는데 그걸 뭐 다 알려드리면 안 되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뭐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만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북한 위협, 공군하고 이제 이 항공모함이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근거는 요 바탕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공군기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타격을 해서 우리 공군기지가 심하게 데미지를 입어서 이 항공모함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한 겁니다.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다. 그거 만들어서 어디 때리겠습니까? 당연히 공군기지 때리죠. 그러면 활주로에 뻥뻥 구멍이 뚫렸을 때 공군기들, 전투기들 이륙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전체가 다 이륙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공군 전투기와 이 해군 항공모함이 나누어서 지금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프리 ATO 이것에 대해서 나누어서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러면 이 해군 항공모함이 담당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면전 작전 계획의 작계 5027상의 그 프리 ATO 대화력전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 제가 뭐 말씀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방공망 제압, 북한의 그 SA5, SA2 이런 방공망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또 이 해군 항공모함의 전투기들이 또 임무 분담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64소티는 되어야 뭔가 공군하고 나누어서 북한의 경도진지에 있는 경도포병 그리고 레이더 기지, 지대공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을 깨는데 기여할 수 있다. 64소티 하루에. 그리고 중국 항공모함 전단 이거는 이제 해군 공군기지가 이제 우리도 가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군 항공기지의 2개소 전투기 발진은 공군이 맡아준다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산둥함, 랴오닝함 그리고 차기 항모에서 전투기 108대가 있는데 그 전투기가 떴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32소티 플러스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 전투기가 108대가 아니고 96대인 줄 알았어요. 왜냐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는 3번 함이 48대가 아니고 36대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48대로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36대로 계산했을 때 32소티, 32소티입니다. 그런데 48대가 되니까 당연히 뭐 한 38소티, 40소티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이 플러스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유사시의 독도, 이어도 상공 제공권 유지를 위해서는 하루에 64소티는 필요하다라는 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경항모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경항모 12대를 가지고 어떻게 64소티를 감당을 할 수 있나? 안 되죠. 그래서 정규항모가 가야 된다. 그런데 이 경항모의 문제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군이 왜 경항모를 선택을 했을까요? 회의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자기네들도 결국은 인정을 했는데 왜 다시 경항모가 됐을까요? 자, 2015년 이 연구 용역을 할 때 당시에 해군 고위 관계자들이 뭐 저희들하고 회의했던 그 내용들 중에서 간추려서 지금 기억나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사업비 6, 7조 원짜리 계획서하고 11에서 13조 원짜리 계획서를 올리면 어느 쪽이 통과되겠냐? 항모도 좋지만 사업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정규 항공모함 전투기 32대에 조기 경보기까지 사야 되는 그 정규 항공모함을 하면 사업비가 11조 원 이상이다. 그 11조 원 이상짜리 계획서를 올리고 그리고 경항모를 했을 때는 6조 원에서 7조 원인데 어느 게 패스되겠냐? 우리는 항모도 좋지만 사업이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자꾸 경론을 했죠. 자, 또 우리가 대형 항모를 가지면 주변국이 반발한다. 주변국을 자극하면 사업이 못 간다. 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주변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가져야 되는데 주변국이 반발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가니까 대형 항모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뭐가 우선입니까? 그러면 주변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항공모함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국민 예산, 생떼 같은 예산 태워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주변국을 억제하지 못하면 왜 합니까? 주변국이 반발할 거니까. 그러면 사업이 못 가니까. 그럼 핵잠수함 해야죠. 주변국 억제하려면은. 왜 항공모함에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하냐 이겁니다. F-35B든 F-35C든 둘 다 F-35 아닌가? 무슨 차이가 있냐? 몰라요. F-35B하고 F-35C가 어떤 차이인지. 우리 한국군에서 F-35라는 이 전투기가 차지하는 위상은 이 무기체계 모든 무기체계 중에서 피라미드 꼭지점이 있는 무기체계가 바로 F-35입니다. 그 밑에 F-15K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겠죠. 한참 밑에 뭐 K2 전차, 뭐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꼭지점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합참에서는 이 꼭지점에 있는 이 F-35를 활용해서 전략적 임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북한 전투기 상대도 안 되는 거 미그 19, 미그 17, 미그 21 이런 거하고 공중전 하라고 이거 비싼 F-35 사겠습니까? 아니죠. 적의 방공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삼지연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핵기지 타격하고 자강도, 양강도까지 침투해가지고 거기 있는 핵기지, 미사일기지 타격하는 거 이거를 지금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기지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방벽 그거 깨부수려고 하면 벙커버스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공군이 BLU-109 벙커버스터 다량으로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F-35B는 그 벙커버스터를 운영을 못하고 1000파운드짜리 밖에 못하는데 1000파운드짜리는 그냥 밖에 나와 있는 차량들 이동하는 기동부대들 그 탱크들 아니 탱크들 깨라고 그럼 탱크들은 FA-50이 깨야지 300억짜리 FA-50이 깨주면 되지 왜 탱크를 갖다가 2200억짜리 거기다가 항공모함까지 만들어서 탱크를 깨는데 이 F-35를 씁니까? 그게 합참이 원하는 거겠어요? 그거는 관심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항공모함만 가지면 되니까 왜? 미국하고 합동훈련할 때 미국 보면 너무 부러워 뽀대 나잖아
이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지금 이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는 안보에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라고 홍보하려면 제일 멋진 항공모함을 우리 가지는 거. 그래서 빨리빨리 해. 정경두 장관은 야 이건 안 된다 라고 버티는데도 빨리빨리 해 라고 위에서 압력을 해가지고 지금 막 스타트 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길 수 있는 항공모함을 해야지 왜 6조 7조를 들여서 적의 먹이가 되는 아무런 부담도 안 되는 이런 항공모함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일본처럼 이걸 내척을 하든지 그러면 24조 원 들여서 내척을 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자, 1한 7만 톤이죠. 2한 4만 톤급 항모는 사업이 못 간다. 2, 3만 톤급짜리 규모의 새로운 안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제 이건 거부했죠. 그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경항모도 무조건 사출기에 있어야 된다. 왜? 조기 경보기에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는 북한의 탄도탄에 대응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 이게 핵심이다. 2015년도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자, 5년이 지난 2020년대 맞지 않습니까? 북한의 탄도탄이 우리에게 제일 위협이지 뭐가 위협입니까? 북한의 전투기, 북한의 갱도포병 그게 뭐라고요? 탄도탄입니다. 그러면은 이 2D 조기 경보기를 얹어서 이 밑에 있는 사드, 패트리어트 그리고 앞으로 만들 M샘, L샘 그리고 이지스함 이런 것들하고 협동 교전을 해가지고 탄도탄을 요격을 하는데 항공모함도 기여를 해야죠. 그런데 안 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 항공모함을 그 요구 조건을 그러니까 ROC를 제가 만든 겁니다. 요구 조건을 만들 때 저는 지금 이 현대에서 하는 그 가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 할 때 레이더도 말이죠. 최고 레이더를 넣었어요.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에 들어있는 스파이3 그 레이더를 탑재를 했고 그리고 이 자한 방공을 위해서 수직 발사관도 한국형 수직 발사관 넣어서 해공 집어넣고 그리고 그런 걸 유도할 수 있는 전투체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도 경항모였을 때 전자기 사출기 2개 집어넣는데도 대우에서 넉넉하게 계산해서 3조 1천억이 나왔는데 지금 현대는 어떻게 해서 그런 가격이 나왔는지 스키점프대 하면서 어레스트 와이어도 없고 사출기도 없는데 이해가 안 돼요. 레이더도 전 스파이3를 했습니다. 제럴드 포드에 들어가는 거. 이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군이에요. 그리고 이런 해군의 욕심과 지금 이 정부의 뭔가 안보 분야에 우리가 이런 거 정도 하잖아. 니들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할 때 국방비 우리보다 많이 올렸어. 그리고 우리 항공모함 했잖아. 이걸 하기 위해서 빨리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6조 원짜리 표적함 만들려는 군 이대로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국방 좋지만은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중국과 일본에게 아무런 부담도 줄 수 없는 이런 6조 원짜리 7조 원짜리 표적함 이거 원하십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그러면은 핵잠수함 만들어야죠. 동해에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을 벌벌 떨게 만드는 핵잠수함 해야죠. 그 핵잠수함 할 때도 해군의 정말 황당한 정말 분노에 치이는 멘트 있었는데 그 핵잠수함 연구용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따로 또 핵잠수함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정말 분노에 까무러칠 겁니다. 해군은 이겁니다. 그래도 사업은 가야 된다. 그건 모르겠고 그래도 사업은 가야 된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사업 가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으십니까? 단호히 이런 경항공모함은 반대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